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벌써 말이 많은데요.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는데요.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저한테 있을 정도예요. 이거 언제 나오냐고. 그리고 얘기 들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몇 년 동안 지금 언론을 많이 타면서 조회수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제 의견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될 듯. 소득 요건 없이 연 4%대. 예, 특례잖아요, 여러분. 특례인데 이것도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DSR 적용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TV에 나와서 얘기했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이 이미 있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SR 규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얘는 특례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억짜리까지. 그리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나오고 금리가 지금 핫이슈인데 4%대인데 4.1부터 4.9까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4.1, 4.9 다르잖아요. 4%, 4.9 다르잖아요. 1% 차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4% 후반대 얘기도 저는 4% 후반대 사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4% 5, 4.5 후, 4.5에서 4.9 사이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엔 좀 이른 상황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출시가 되면 효과가 있느냐? 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건데 효과가 한계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걸 봐주시면은 한 아파트 단지에 10개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잖아요. 물건을 보면서. 근데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어떤 거냐면 팔 마음 없는 사람들. 당연히 안 팔리지. 이거 어떻게 안 팔려요.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이거 안 팔리는데 이분들은 급한 분 없어요. 안 급해요. 안 급하고 그냥 내놓으신 거고요. 물건 살아있는지 출발되는지도 몰라요. 전화했을 때 진심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에 거꾸로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매도인 문의가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좀 있어요. 마음으로는 팔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팔 수 있는 가격을 제시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어느 정도 서로 경쟁적으로 물건을 내고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난 팔곤 싶다. 팔곤 싶은데 나는 이게 금매로 못 팔겠다. 이 금매들 다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팔겠다기 때문에 사실 제 경험상 이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이분들이 여기가 팔리면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이분들 중에서도 돈이 급한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얘네가 팔렸을 때 못 움직이는 분도 계실 거고 심지어 얘네가 팔렸을 때 내려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참았는데 진짜 꼭 팔아야 되는데 반드시 팔아야 되고 세금도 못 내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도저히 이 가격엔 팔 수가 없어서 버티다가 여기서 팔리고 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내려올 수도 있죠. 이게 매도 매수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참 이게 맞추기가 신의 영역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얘네가 팔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얘네가 팔리죠. 얘네가 팔리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팔릴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봤을 때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하나만 막혀서 지금 집을 못 사는 것 같으세요? 우리 이유가 크죠. 자,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사던 때가 있어요. 제가 파악해도.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2021년. 야, 여러분 벌써 이게 재작년이에요. 2021년도 10월달. 이때부터는 대출이 막혀서 못 산 사람이 꽤 있죠. 근데 그때도 수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가 터졌잖아요. 대선 끝나고 그리고 이제 파월이 금리 발작시키고 그리고 언론에서 공포심 불어넣은 게 그대로 확 들어가고 또 역전세난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악재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대선 끝나고 나면 규제를 푸는 건데 안 풀어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푼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 눈치, 정치적 눈치를 제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보고 계시거든요. 전 할 말 없고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어쨌건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살 거예요. 항상 그 시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출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대출 풀어줬으니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집을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오를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려갈 거면 잘 안 사요. 지금 보세요. 내려갈 거란 분위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되게 크거든요. 지금 이미. 지금은 시장이 완전 눌렸잖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집을 못 산다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거래량조차 전혀 못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요거 풀렸다고 과연 그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데 저게 출시돼서 진짜 잘 팔려봤자 여기까지예요. 여기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 팔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결국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아요. 가격 반등도 어렵죠.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규제 완화를 해줄 때 정부에서 시그널을 줘야 돼요. 우리는 집주인도 존중해주겠다. 임대인도 존중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사실 거래량 필요하다. 집 좀 사라. 그리고 대출은 우리가 거래량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겠다. 이거 정부가 양보하는 거예요. 은행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특례잖아요. 정부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를 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분노를 이끌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팔렸죠, 여러분. 여기까지 팔렸는데 여기까지 팔리다가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불이 붙어요. 그냥 집을 필요한 사람이 늘 사고 빌릴 사람이 늘 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정치로 써먹잖아요. 지난 정권 때 부동산 정책 갖다 얼마나 해먹었어요, 사실은. 말도 못하게 해먹었잖아요.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얼마나 꿀을 먹었습니까? 이거 인정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임대인, 임차인들 다 원수예요, 여러분. 아마 검색해보세요. 임대인, 임차인 법률 다툼 몇 배? 그냥 몇 배일까요? 수십 배 늘지 않았을까요? 옛날 임대인, 임차인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살 사람 못 사게 하고 다 임대로 보내고 근데 공급자는 신경 안 쓰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면 언젠가는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집을 안 사고 기다리던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 이제 끌다가 얼었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게 처음부터 빨리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이걸 평평하게 다졌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간만 보니까 뭐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기회죠. 지금 4%대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또 괜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이제 약간 심지어 이 얘기 하셨죠. 다시 올라가면 다시 규제하면 된다. 이거는 좀 죄송한데 제가 일부러 지금 기사 띄우면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기반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유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자유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오르면 어떻게 된대요? 규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는 원희룡 장관님 마인드 안에서는 자유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 규제를 푸는 게 자유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이번에 느낌이 왔어요. 지금 이거는 원희룡 장관님 입장에서 규제를 푸는 게 자유시장, 정상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줘서 시장을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마인드 안에는.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오르면 규제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추경호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 저는 거의 제가 여태까지 추경호 장관님에 대해서 공부한 걸 기반으로 했을 때 90% 이상 확신해요. 추경호 장님 저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치는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 집 사는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시장을 살려서 거래량을 가져오고 싶은 건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안심되고 미래 계획을 세우게 해줘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 옮겨 타기도 안 되고 나중에 팔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여기 발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불확실성. 그런데 집을 사래요. 그러니까 계속 공포심을 주고 다시 규제할 수도 있고 이래봤자 가격은 안 오를 거고 공포심은 계속 주면서 규제를 살짝 풀어주면서 사래요. 사겠어요?
자, 여기까지 샀어요, 여러분. 이게 팔렸다고 쳐요. 뭐 요새 그런 데 있거든요. 거래량 좀 늘어난 거 나오실 거예요. 이제 좀 샀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국토부 장관님까지도 겁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사시겠어요? 7천만 원을 올려서 다음 물건을 살 자신 있으세요? 전 없어요. 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누가 이거 산 다음에, 이건 팔릴 수도 있겠죠. 특례보금자리 돈도 있고, 이거 진짜 싸네. 특례보금자리랑 다 계산해보니까, 전세나 월세보다, 이게 진짜 낫겠다. 몇 년 기다려보지 뭐라고 했지만, 그분은 시장에 대해서 뭐 따로 공부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는데, 계속 겁을 주면서 여기까지 특례보금자리 돈으로 팔렸어요. 근데 이걸 사시겠냐고요. 난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상화 시키려면은 확신을 주고 쭉 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필요 없다. 그냥 다주택자들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깔아뭉개서 사회주의로 시장 완전 컨트롤 하겠다. 그럼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글로 가시던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가는 건데 이게 잘 가다가 이게 갑자기 다시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거래량도 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조대로 가서 플러스 알파나 분위기 변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DSR이나 취득세 같은 세금이나 특히 대출이나 이런 거를 다 푸세요. 그게 자유시장에 더 안 어울리는 건데 이거는 특례니까 사실 이것도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 풀고 금리를 그냥 두세요. 금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이 너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걸 막아주시고 가상금리를 줄이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데를 손대면서 다른 데는 묶어놓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요거 나왔다고 이거 사겠어요? 이거 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장 자체가 야 시장이 수급이 불안정하고 다주택자가 필요하고 거래량을 살릴 거니까 앞으로 정부가 애를 쓰겠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일정량을 넘어야 여기서 일로 가죠. 지금 분위기에 여기서 이거를 남한테 사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정부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효과가 있을 거고 거래량도 일정 이상 늘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겠죠. 왜냐면 얘네가 지워질 테니까. 그럼 여기서 또 정체예요. 여기서 또 정체면 거래량 안 나오죠. 그럼 정부는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본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 반복이면 신뢰감만 없어요. 그때마다 또 규제한다고 겁주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죠. 이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더 안 사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